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행렬의 정의. 일단 이름이 행렬입니다. 행렬이라는 거는 한자로 행은요 가로, 열은요 세로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로 세로가 나왔냐? 우리가 어떠한 수를 가로랑 세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행렬은 수나 문자를 가로 세로 대열에 맞춰 쓴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가 숫자가 1, 2, 3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행렬이 됐죠? 이게 하나의 문자인 거야. 자, 근데 이 행렬을 표현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행렬인지 이거 전체가 행렬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테두리를 정할 건데 테두리를 직사각형으로 다 그려주면은 멋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만 그려줄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위에는 열어놓고요. 왼쪽 오른쪽만 닫으면 돼요. 또는 얘를 그냥 큰 괄호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부드럽게 쓰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쓰고요. 이 직각으로 쓰는 것은 대학교에서 써요. 그래서 쓰는 의미는 상관없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자, 그리고 이 행렬의 이름이 필요하죠. 행렬은 집합처럼 뭘 쓰냐면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행렬은 미지수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 행렬의 이름은 대문자. 그 다음에 행렬 안에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은 소문자로 써요. 우리가 만약에 미지수가 여기에 A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소문자 또는 숫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문자 써도 돼요. 대문자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문자로 쓴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 얘기했죠. 자, 그렇고 여기 안에 적혀있는 수를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얘네들은 행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애들은 행렬의 성분. 자, 성분의 정의는 안 써도 되겠죠? 성분의 정의는 뭐예요?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수나 문자예요. 행렬을 구성. 이게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은 진짜 기분에 따라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써도 되고 엄청나게 작게 써도 돼. 예를 들어 B라는 행렬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엄청나게 작게 쓸 건데 어떻게 작게 써도 되냐면은 그냥 여기에 숫자 하나만 써도 이것도 행렬이고.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행렬을 엄청나게 크게 써도 됩니다. 오, A, B, C, D까지 쓸래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E, F, G, H 다 써요. I, J, K, L. 자, 이렇게까지 다 써도 돼요. 더 늘려도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행렬은 그냥 가로, 세로, 배열에 맞춰 쓴 거라고 했지 행렬의 크기 같은 것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우리가 결정이 돼야 돼요. 행렬의 크기. 그럼 이 행렬의 크기는 도대체 어떻게 크기를 나타낼까요? 행렬의 크기는요. 우리가 이거 일단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로의 길이 몇이야? 4죠. 세로의 길이 몇이야?
3이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고 하죠. 행렬은 반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쌤이 안 썼어. 행렬의 크기는요. 세로 곱하기 가로라고 해야 돼요. 이유. 왜냐면 세로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바로 행의 개수예요. 자, 우리가 얘를 꼬챙이로 꽂힐 때 꼬챙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죠. 그게 세로의 개수예요. 가로로 꽂히면은 세로로 꽂히면은 이거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세로 곱하기 가로의 개수로 세주면 된다.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행렬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었을까? 그치, 가로가 2줄, 세로가 3줄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2 곱하기 3이었다. 얘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1. 됐죠? 그래서 행렬은 어떤 것이고 행렬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행렬의 크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행렬의 연산 볼게요. 자, 행렬의 연산에서는 당연히 덧셈하고 뺄셈하고 실수배만 볼게요. 실수배는 C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로 같은 행렬부터 볼게요. 자, A랑 B랑 서로 같은 행렬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모든 성분이 다 어때야 돼요? 각각의 성분들이 위치한 게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성분들이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모든 성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크기가 같아야 돼요. 2 곱하기 3은 1 곱하기 1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성분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1, 2, 3, 4가 있었고요. B라는 행렬은 2, 1, 3, 4가 있었어요. 얘는 같은 행렬이에요? 다른 행렬이에요? 다른 행렬이에요. 왜? 크기는 같은데 1의 위치가 같아요? 다르죠? 그치? 그럼 얘는 다른 행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행렬의 연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행렬끼리 내가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은 어때야 될까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려면은 크기가 서로 같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성분은 같을 필요 없죠? 어차피 덧셈 뺄셈 할 건데.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자, 우리는 이제 성분들이 자, 3 곱하기 4만 써도 12개의 문자를 써야 되잖아. 너무나도 많은 알파벳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아래 첨자로 숫자를 쓸 건데 A11, A12, A21, A22라고 쓸 거예요. 자,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는 첫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열이에요. 11. 첫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열이고요. 두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열을 이렇게 순서대로 씁니다. 가로 세로 순서로. 알겠지? B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B를 가지고 첫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숫자, 두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숫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행렬은 어떻게 정의가 될 것 같아? 그냥 첫 번째 성분끼리는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세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성분이야. 그냥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두 번째 성분도 B12랑 더하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성분도 B21과 더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2 성분은 22 성분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렬을 내가 표현할 때는 여기에 콤마 쓰면 안 돼. 콤마 안 쓰고 그냥 띄어쓰기로 띄어놔야 얘네들이 지금 구분이 됐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뭐만 해주면 돼? 내 위치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계산해도 괜찮다. 세 번째, 덧셈 뺄셈을 했잖아. 이제 실수배 남았죠. 근데 실수배는 더 간단해요. 자, 내가 여기에 K 곱하기 C라고 할게요. C 곱하기 A라고 하는 행렬은 뭐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실수배는 자, 한 놈한테만 적용시켜주면 말이 될까 안 될까? 느낌상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한테 다 뭘 곱해주는 거야? 이 숫자 C를 곱해주는 거예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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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CA11, 두 번째 성분은 CA12, C 곱하기 A21, C 곱하기 A2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배 할 때는 뭘 다 해준다? 모든 성분에 곱해준다. 실수배는 모든 성분에 곱해준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 A랑 B가 만약에 같은 행렬이 되면은 쟤네들을 서로 빼는 순간 0이라는 숫자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행렬은 바로 0만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영행렬의 기호는요. 우리 0하고 가까운 알파벳이 뭐예요? O죠. O. 대문자 O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행렬의 기호로는 행렬의 저기 성분으로는 전부 다 몇 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요렇게 이루어진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뜻해요. 자, 그러면 쌤이 다시 문제를 내볼게. 이렇게 2 곱하기 2, 자 지금 얘는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의 영행렬과 이렇게 2 곱하기 3의 영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일까 다른 행렬일까? 왜 아니야? 쌤이 주황색으로 뭐라 했죠?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크기가 서로 다르면은 같은 행렬이 아닐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영행렬도 크기가 다르면은 지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0이 달라. 이해가 되죠? 그치? 그래서 그냥 모든 성분이 0일 뿐이죠? 얘는 크기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성질을 볼게요. 자, 얘네들은 무슨 성질이 있을까? 자, 우리가 숫자의 연산 법칙에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되는지 볼게요.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는 같은 행렬일까요? 다른 행렬일까요? 느낌상 우리가 B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든지 A를 더하고 B를 더하든지 어차피 계산하는 거는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교환 성립, 교환 동그라미.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먼저 해서 A를 더하든지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하든지 얘는 어때요? 또 같겠죠? 그러니까 뭘 해도 됐다? 결합 또 성립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배에 대해서 C에 A 더하기 B를 한다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 대신 실수니까 분배 법칙 가능하다. C 곱하기 A 행렬과 C 곱하기 B 행렬 해도 됩니다. 분배도 가능해요. 또한 영행렬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뭘 쓸 수가 있냐면은 A에 영행렬을 더해주면은 반드시 뭐가 돼요? A 자신이 나와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해서 쌤이 이거를 확 설명해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쌤이 저기 교무실에 그게 있긴 한데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행렬의 뜻, 덧셈 뺄셈, 행렬의 성분. 자, 20번.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행렬, 덧셈 뺄셈 실수대, 덧셈 뺄셈 실수대. 유형 1, 2, 3, 4 하면 되겠다. 유형 1, 2, 3, 4의 대표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대표 문제, 네 문제 해봅시다. 그냥 금방 가도. 그 뒤에 넘기면은 맞아요. 여기부터. 우리가 행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곱셈입니다. 왜냐면 행렬은 곱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만 해도 칠판을 한가득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지우고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뒤집혀집니다. 오늘은. 자, 3번 행렬의 곱셈이에요. 자, 행렬의 곱셈 원리부터 알려줄게요. 아까 A는 A11, A12, A21, A21 라고 했죠?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적어놨죠? 쌤은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씁시다. 우리도. 아니다. 이것까지 쓸 필요 없다. 이것까지 쓸 필요 없고 쌤이 어디부터 쓰라고 하냐 그거부터 얘기해줄게. 자, 요거는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에 A, B는 이거 쓰세요. 이거 곱하기 기호는 안 써요. 이거. 자, 이거부터 쓰시면 돼요.
얘는 어떤 방법으로 곱하냐? 앞에 거는 행을 기준으로 나눠서 곱해주시고 뒤에 거는 열을 기준으로 나눠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어마어마한 게 나오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쓸 거예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성분은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행과 뒤에 있는 첫 번째 열을 서로 곱해서 더합니다. 즉, 젓가락, 손가락 두 개 있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짠짠 A11, B11 플러스 A12, B21이에요. 자, 쓸게요. A11, B11 곱하기 했고요. 플러스 A12, B21이에요. 자, 얘네들은 곱셈이죠? 근데 이 곱한 것끼리는 더해야 돼. 그게 고작 첫 번째 성분 구한 거야.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성분은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친구랑 두 번째 열에 있는 친구들을 짠짠할 거예요. 짠짠. 그러면 A11, B12랑 플러스 A12, B22예요. 자, 일부러 쌤이 이거 흰색으로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색깔 입힐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2행 1열 성분은요. 얘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 얘네랑 얘네랑 곱하는 거야. 짠짠. 그러면 A, 2, 1, B, 1, 1 플러스 A, 2, 2, B, 2, 1 이 되고요. 마지막은 짠짠이니까 A, 2, 1, B, 1, 2 플러스 A, 2, 2, B, 2, 2예요. 쌤이 사이즈 정확하게 맞췄네. 엄청나게 길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어떻게 외울까?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1행 1열 성분 있죠? 1행 1열 성분은요. 여기에 1행, 여기에 1열, 여기에 1행, 여기에 1열 성분끼리 곱한 합이다. 곱한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1행 2열이죠. 여기는 1행 2열, 여기도 1행 2열, 여기는 2행 1열이죠. 그러면은 A는 첫 번째는 2, B의 마지막은 1. A의 첫 번째는 2, B의 마지막은 1. 2행 2열은 둘 다 처음과 끝이 2. 처음과 끝이 2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다 덧대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쌤이 색칠 안 한 흰색 숫자들 있지. 그 흰색 숫자들은 뭐야? 무조건 서로 same 밑줄, same 밑줄,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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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이어야 돼요. 여기 파란색이 다르면은 계산 잘못한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셈 원리는 이렇게 행과 열을 나눠서 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외울 때는 우리가 파란색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은 수가 와야 돼요. 파란색은 같아야 된다. 파란색 순서는 항상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노란색은 맨 첫 번째, 연두색은 맨 마지막 번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오는 수는 행, 뒤에 오는 수는 열. 이거는 뭐 적지 않죠? 뭔 느낌인지 오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 수는 항상 같게끔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러한 규칙 때문에 A 곱하기 B를 하는 거랑 B 곱하기 A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B 곱하기 A를 해볼게요. 같은지. B1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다 적진 않을 거야. 얘는 첫 번째부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B부터 써야죠. B11A11 더하기 B12A21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자, 이제 비교해봐요. 물론 얘네들은 수니까 A11 곱하기 B11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랑은 똑같죠. 근데 얘 봐봐. A21 곱하기 B12거든. 얘는 A12 곱하기 B21이었어.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다른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수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행렬의 곱셈은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행렬의 곱셈 가로 열고 순서가 중요. 그러고 옆에다가 쌤은 밑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쓰는 거야. A, B랑 B, A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구나. 그러면 A, B는 B, A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특이해요. A, B는 B, A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특이하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게 하는 행렬이 또 있어요. 있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또 얘기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성질이에요. 첫 번째, 봐봐. A, B는 B, A랑 다르다고 했지. 이거를 첫 번째라고 써도 돼요. 사실 여러분 그 공간에 있으면 이게 1번이라고 해도 돼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뭐야? 이거 교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교환 X. 그렇지, 이거 써야지. 두 번째, 내가 이제 결합 법칙 쓰고 싶잖아. 그러면 A 곱하기 B, C를 하는 거나 A, B 곱하기 C를 하는 것은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얘는? 쌤이 행렬의 곱셈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순서 중요하다고 했지. 자, 저 A, B, C 순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안 바뀌었으면 순서가 지켜졌죠. 그럼 쟤는 같습니다. 오, 결합은 됩니다. 분배도 되긴 돼요. 어떤 것만 지켜주면은 순서만 지켜주면. 세 번째, A에 B 더하기 C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순서를 지켜서 항상 뭐라고 써야 돼? A, B 더하기 A, C라고 쓸 수 있고요. 반대로 밑줄에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나중에 곱하는 거는요. 얘는 C를 오른쪽에다 붙여야 돼 무조건. 그래서 AC 더하기 BC라고 써야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순서만 지켜주면은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분배법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 A는 왼쪽에다가 붙여줬고요. C는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붙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분배법칙 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번째, A 더하기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뭐가 될까요? 자, 같은 것은 그냥 A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당연히. 자, 이 친구를 내가 전개해 볼게.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를 곱한 거잖아. 그제? 자, 처음에는 내가 뭘 먼저 할 거냐면은 A라는 친구를 이 왼쪽에다가 곱할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AA 더하기 AB가 나와요. 그제? 그 다음에는 요 B는 어디다 곱해야 돼? 여전히 왼쪽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 BA 더하기 BB가 되죠. B는 오른쪽에다가 곱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니?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저 AB랑 BA는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에 의해서 합칠 수 없다. 다르다. 누구랑? 우리가 알고 있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과 이게 결론이에요. X 1번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저거 말고 하나 더 있었지. 뭐? 합차도 될까? 5번.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는 합차 A제곱 빼기 B제곱이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AA 빼기 AB B 넘어가시면은 BA 빼기 BB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 제곱이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은 계산이 안 된다. 1번에 대해서. 그러면 4번과 5번으로 이루어진 결론이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환 법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합차랑 완전 제곱식만 예시로 들고 나머지 곱셈 공식은 내가 굳이 안 써도 안 되는군요.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직접 전개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 0 행렬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곱하기는 자 A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A가 나오는 행렬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한 행렬이 뭔지를 볼게요. 이게 바로 6번 단위 행렬이에요. 자, 0행렬은 덧셈에서 등장했고요. 단위 행렬은 곱셈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단위 행렬은 뭐냐면은 단위가 영어로는 유닛이에요. 유닛 1cm, 1m, 1kg 이런 단위 행렬이에요.
1의 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위 행렬은 모든 수가 1로 이루어진 행렬은 아닙니다. 자, 일단 기호로 쓸게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기호가 1이 아니라 2예요. 물론 대학교 가면은 이제 I라고 표시를 하겠지만 대학교가 아니잖아. 여기는 2로 표시를 합니다. 2는 배열이 특이해요. 1, 0, 0, 1이에요. 1, 0, 0, 1, 1, 0, 0, 1. 어느 부분이 1이 있어요? 왼쪽, 아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1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0이고요. 얘네들이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은요, 무조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만 존재를 하고요. 직사각 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2 곱하기 2만 해서 보통은 다르니까. 자,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요. a 곱하기 2 해주면은 신기하게도 2 곱하기 a랑 똑같이 교환 법칙 성립을 해서 자기 자신이 등장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와우. 단위 행렬은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교환 동그라미. 그러면 이 제곱은 뭐가 될 것 같아요? 2가 돼요. 왜? 2라는 친구는 뭐기 때문에 지금 다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 약분해 주면은 2가 돼. 그래서 여기도 보시고 이 제곱만 2가 될까? 아니, 2를 세제곱해도 2 하나씩 줄어들면은 결국 2 하나밖에 안 남겠지. 2 10개 있어도 곱해주면은 2는 줄이면은 2 하나로만 줄여지겠죠. 그래서 단위 행렬은 거듭 제곱은 다 2로 통치해집니다. 모두 2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2의 제곱이었으면은 얘는 곱셈공식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쌤이 한글로만 보세요. 곱셈공식 쓸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교환 법칙이 가능하게 하는 행렬이에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 있는 곱셈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그죠? 그런데 쌤이 뭐라 그랬어? 이 하나 붙어 있으면 약분이 되니까 A. 이 두 개 있으면은 약분하니까 2. 그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곱셈공식을 쓸 수 있다. 단위 행렬만 당연히 합쳐서 쓸 수 있어요. 됐지? 곱셈 한 거예요, 곱셈.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 하시냐면은 유형 5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유형 5번에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할 때 그거 얘기 안 했네. 그렇지. 자,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덧셈 뺄셈은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행렬의 곱셈은 크기가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증나게도. 그럼 밑에다가 그냥 적어주세요. 6번 밑에다가.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먼저 써야 되는데. 자, 어떤 개수가 일치해야 될까요? 바로 이 노란색의 길이와 연두색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앞에 뭐와 길이와 여기 길이 뒤에 뭐가 요 길이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자, 이제 기호로 쓸게. 자, 이거를 보통 뭐 곱하기 뭐 행렬이라고 하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게요. 자, m 곱하기 n 행렬에서 우리가 앞에 요 길이를 m이라고 하고요. n이라고 하고요. m의 행렬. 잠시만, 길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반대로 썼어. 미안해요. 요 길이가 맞아요. 이 길이가 맞았어요. 요 곡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여기는 높이가 같아야 돼요. 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n 곱하기 뭐 r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두 수가 같아야 된다? 이 행렬에 붙어있는 두 수가 같아야 곱이 정의됩니다. 지금 뭐랑 똑같다고 보냐면 이 파란색 순서는 항상 같다라고 했지. 이 파란색 순서처럼 A랑 B의 순서가 맞도록 해야 돼. 만약에 B가 하나 더 많았어. 그러면 A11, A2, B2는 있는데 A3은 없는 거야. B3은 있는데. 그러면 곱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돼야 돼?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돼. 그러면 곱셈이 되는 거야.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는 같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실제로 결과는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은 얘네들은 서로 약분이 돼서 앞에랑 뒤에 행렬만 남아요. m 곱하기 r 행렬이 결과예요. 결과. 계산한 결과 행렬은 m 곱하기 r 행렬이 된다. 요거를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이제 내용 다 끝났습니다. 자, 봤으면 곱셈 때문에 행렬을 많이 힘들어해요. 다들. 다 그렇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유형 다 하진 않을 거고 몇 개만 같이 할게요. 자, 37번을 보시면은 x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가로가 한 줄, 세로가 두 줄이죠. 1 곱하기 2. 1 곱하기 2를 x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세요. 1 곱하기 2. y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1. z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2. 자, 그런데 기억 x 곱하기 y를 할 수 있을까?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 지금 이어져요? 이어져요. 2가 사라지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은요?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2가 이어져요? 아니지.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x. 디귿은요? 2 곱하기 2랑 1 곱하기 2가 이어져요? 얘도 안 이어져요. 가운데 있는 두 수가 같아야 되거든. 2, 1로 다르잖아. 그럼 디귿도 x. 리을은요?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은 이어져요? 이어지죠. 2가 서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을은 동그라미예요. 됐어요? 이러한 식으로 앞에 있는 놈의 뒤에 숫자랑 뒤에 있는 놈의 앞에 숫자가 서로 같아야 얘네들이 손잡고 사라집니다. 알겠죠? 그게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유형 6번은 활용이니까 좀 건너뛰고요. 46번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는 합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지? 근데 A랑 B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했어? 불가능하다 했어? 불가능하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뭘 구해야 돼? 직접 A가 어떤 행렬인지 구하고 B가 어떤 행렬인지 연립방정식으로 구해줘야 돼요. 그지? 자, 46번 두 행렬을 더하세요. 그러면 4A가 몇몇몇몇인지 나오죠? 몇이에요? 0, 4, 6, 8. 그러면 2로만 나눌게요. 2로 나눠주면은 0, 2, 3, 4 나오죠? 자, 0, 2, 3, 4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제 2A 더하기 B에서 2A 빼기 B를 한번 뺄게요. 그러면 2B가 나옵니다. 자, 2B 행렬은 몇몇 나올까요? 뺐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은 2 마이 4 0 그죠? 2 마이 4 0 2로 나눠주면은 1 마일 2 0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2A랑 B를 따로따로 구했다? 이제 4A 제곱 빼기 B 제곱은 각각을 뭐 해주면 돼? 그치,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자, 2A를 제곱합시다. 0, 2, 3, 4 곱하기 0, 2, 3, 4는 몇일까요? 우리가 이제 실전 이걸 계산하는 거야. 0, 2, 3, 4, 0, 2, 3, 4를. 자, 봐봐. 이렇게 나눠주시고 0 곱하기 0, 2 곱하기 3이니까 첫 숫자는 몇이고? 6. 0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8. 3 곱하기 0, 4 곱하기 3이니까 12. 3 곱하기 2, 4 곱하기 4니까 6에다가 16이면은 22. 됐지? B제곱은 1 마일 2 0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제? 1 곱하기 1 마일 곱하기 2 1 빼기 2는 마 1. 그렇지. 1 곱하기 마일 곱하기 0이니까 그냥 마일. 2 곱하기 1 0 곱하기 2니까 2. 2 곱하기 마일 0 곱하기 0이니까 마이죠. 이게 4A 제곱이고 이게 B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말하는데요? 이제 빼면 된다. 그러면은 몇 나와요? 7, 9, 10, 2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같아요. 행렬 곱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곱셈 하는 것까지 연습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하냐면은 우리 행렬의 곱셈의 변형 전까지 유형 8번까지 52번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52번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행렬 쌤이랑 같이 마무리해 볼게요. 예. 다음 주에.